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도 선생님들이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입니다. 훈육, 교육과 학대의 경계선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동학대가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고요? 네, 현직 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의율되는 범주가 상당히 모호하고 넓은 개념이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동의 부모들조차도 이게 아동학대의 성립이 되는지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작년 10월경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르면 61.7%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아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답변이 92.9%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엄청 높네요. 네. 이제 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가 크게 신체학대랑 정서학대로 나뉘는데 이 정서학대의 규정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교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갖고 논 장난감 제자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도 있었고, 네.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몸을 잡았더니 이거는 뭐 신체를 잡았으니까 신체학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를 시켰다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떨치게 해서 정서학대. 뭐 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래서 아동학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자고 있는 아이 깨웠다고 성희롱 내지는 이제 신체학대 그리고 정서학대 됐다라고 이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유, 92%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엄청난 상황이네요. 네. 이 규정이 모호해서 교권 하락 그리고 인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을 하던 선생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다수의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건데,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당시에 아동학대 당했다 주장하는 아이가 4살이었고, 한 반에 6명의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이 아동을 2차례 밥을 먹였고, 네. 나머지 친구들을 6번씩 정도 먹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피학생의 부모가 우연치 않게 이제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린이집을 봤는데 자기 아이만 따로 자고 있더라.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혹시 우리 아이만 따로 이렇게 따돌림을 시키나라는 생각에 CCTV를 확인을 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번 떠먹였는지를 본인이 직접 세서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입에 묻어 있는 밥풀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걷어서 먹이는 거, 버리지 않고 먹였다, 이런 것도 다 정서학대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라고요? 라고 이제 신고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은 이제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돼서 이제 정직돼서 출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가정에서 이제 아마 엄마도 오해를 좀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야, 이 교사와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했으면은 좀 좋았을 건데 이런 해명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바로 분리 조치가 됐고, 당시에 또 이
아이의 아빠가 수사기관에서 좀 재직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를 좀 빌미로 해서 이 부모님이 화가 나서 주변에 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말하면서 아이고. 이분 아동학대범이어서 출근 못하게 됐다. 말하고 다녔고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동네에다 보니까 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 부모님이 파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까지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거의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그렇죠. 네. 선생님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선생님이 청소 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어떤 학생을 괴롭히는 거를 보고 곧장 다가가서 괴롭힘 당한 학생을 떼어서 상담실로 보내고 남은 학생들을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훈육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막 따라하면서 비웃기 시작을 했고 선생님한테 막 욕설과 몸을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선생님도 이제 분노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조금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욕설을 좀 심하게 한 부분은 이 선생님도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기는 했는데 이후에 이 학생은 부모님들과 함께 경찰에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은 결국 이 학부모들 항의 때문에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출근 정지를 지시를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첫 번째 거는 아니 뭐 4살이나 됐으면 밥을 직접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거는 이제 욕설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도 그만큼 책임이 있어서 이걸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차별적 행위다. 그래서 아동학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건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이게 아동학대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각 판결들에서 아동학대를 우율했던 사건들 제가 사실관계 다 분석을 해서 그 범주 설정을 하고 이거는 혐의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혐의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됐는데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설을 정말 심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이 자식아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서 네네. 사실 이 학생들이 뭐 욕설이나 몸을 툭툭 치는 행위 등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선생님이고 성인의 입장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아동학대가 됐고 네. 검찰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이게 뭐 바로 형사처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동학대가 성립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됐는데 가정법원에서 저희가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랑 이야기를 해서 결국 불처분으로 이제 종결은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 법률 조항에서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 이게 좀 불명확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거 좀 짚어주시죠. 이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아동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 이 말만 들어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너무 모호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이다 보니 신고 접수가 되면은 이 해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을 출근을 금지를 하고 아동과의 접촉을 금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다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선생님한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희태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